얼마 전에 한 70대 어르신이 병원을 찾아오셨어요. 선생님, 요즘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요. 아침에 눈 뜨는 것도 버겁고 밥맛도 없고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아요. 의사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글쎄요, 겨울 되면서부터인 것 같아요. 작년 겨울에도 그랬던 것 같고요. 이 어르신은 자신이 계절성 우울증을 겪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던 거죠. 혹시 여러분도 이런 증상을 겪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겨울만 되면 괜히 기운이 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혼자 있고만 싶으신가요? 특별히 나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 꼭 끝까지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겨울철에 특히 많아지는 계절성 우울증에 대해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울증이 정확히 어떤 상태이고 그냥 기분 저하와 뭐가 다른지를 알아볼 거예요. 두 번째, 시니어 분들에게 왜 우울증이 더 위험한지, 어떤 상황에서 조심해야 하는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관리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네 번째, 정부가 제공하는 실제 지원 제도와 앞으로 개선돼야 할 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겁주려는 게 아니에요. 모르고 지나치기엔 너무 중요한 이야기니까 함께 알아보는 겁니다. 우울감과 우울증은 완전히 달라요.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데요. 우울감과 우울증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울감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일시적인 기분이에요.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기분이 가라앉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회복돼요. 우울증은 의학적인 질환이에요. 단순히 기분이 안 좋은 게 아니라 몸과 마음 전체에 변화가 생기는 거죠.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요. 생각의 속도가 느려져요. 머릿속이 멍한 것처럼 느껴지고 결정을 내리기가 힘들어지죠. 의욕과 관심이 사라져요. 평소에 좋아하던 텔레비전도 보기 싫고 취미생활도 손이 안 가요. 행동이 줄어들어요. 움직이는 게 귀찮고 집에만 있고 싶어져요. 수면 패턴이 변해요. 잠을 못 자거나 반대로 하루 종일 자고 싶어지기도 해요. 식욕이 달라져요. 밥맛이 없거나 반대로 계속 먹고 싶어지기도 하죠. 중요한 건 이런 증상들이 잠깐이 아니라 매일, 하루 종일, 2주 이상 계속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학적으로 우울사파라고 부르는 상태입니다. 겨울에 더 심해지는 이유. 겨울이 되면 우울증이 더 심해지는 데는 과학적인 이유가 있어요. 해가 짧아지면서 햇빛을 보는 시간이 줄어들죠. 그런데 햇빛은 우리 뇌에서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을 만드는데 꼭 필요해요. 햇빛이 줄어들면 세로토닌이 줄어들고 우울해지는 겁니다. 또 하나는 생체 리듬의 변화예요. 우리 몸은 24시간 주기로 돌아가는데 해가 짧아지면 이 리듬이 깨져요.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낮에도 졸리고 밤에는 잠이 안 오고요. 이렇게 리듬이 흐트러지면서 우울증이 생기는 거죠. 특히 겨울마다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이걸 계절성 우울증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몸의 리듬 문제에 가까운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생겨요. 똑같이 겨울을 나는데 왜 어떤 사람은 우울증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괜찮을까요? 사실 우울증은 단순히 계절이나 날씨 탓만은 아니에요. 특히 우리 같은 시니어 분들에게는 우울증을 유발하는 특별한 상황들이 있거든요.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해볼게요. 시니어에게 우울증이 더 위험한 이유. 나이가 들면서 몸의 변화만큼이나 삶의 변화도 함께 찾아와요. 그리고 이런 변화들이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죠. 은퇴와 역할 상실. 평생 일하던 직장에서 은퇴하면 이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사회적 관계도 줄어들고 경제적 불안감도 생기죠. 배우자나 가까운 사람과의 이별. 함께 평생을 살아온 배우자를 떠나보내는 일. 오랜 친구나 형제자매를 잃는 일. 이런 상실은 깊은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건강 문제와 만성 질환. 관절도 아프고 혈압도 높고 당뇨도 있고요. 이런 만성 질환을 진단받으면 이제 나도 끝이구나 하는 절망감이 생기죠. 경제적 어려움. 노후 준비가 부족하거나 의료비 부담이 커지면 우울감이 커져요. 사회적 고립. 코로나19 이후에 특히 심해진 문제예요. 외출도 줄고 사람 만나는 것도 줄고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우울증이 생기는 거죠. 연구 결과를 보면 충격적이에요. 우울증의 약 80%는 이런 큰 인생 사건 이후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약해진 게 아닐까 자책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우울증의 여러 얼굴들. 우울증도 종류가 있어요. 주요 우울장애. 증상이 심해서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예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버겁고 씻거나 밥 먹는 것도 힘들어요. 경도 우울장애. 증상이 비교적 가벼운 경우예요. 일상은 어떻게든 유지하지만 늘 기분이 가라앉아 있죠. 지속형 우울장애. 경미한 우울 증상이 2년 이상 이어지는 경우예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하고 넘기기 쉬운데 사실은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거죠. 계절성 우울증. 겨울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우울증이에요.
중요한 건 평소에 나와 달라졌느냐입니다. 여기까지 보시니까 조금 마음이 무거우시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울증은 충분히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병이거든요. 지금부터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이런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시려면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관리 방법을 알아보시죠. 관리 방법 광선요법, 빛이 약이에요. 겨울철 우울증 관리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광선요법이에요. 쉽게 말하면 밝은 빛을 쬐는 거죠. 왜 효과가 있을까요? 햇빛이 부족해서 생긴 리듬 문제를 다시 맞춰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연구 결과를 보면 광선요법이 약물 치료만큼이나 효과적이라고 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방법 1. 햇빛 쬐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튼을 활짝 여세요. 그리고 창가에 앉아서 햇빛을 쬐세요. 방법 2. 산책하기. 오전 시간에 30분 정도 산책을 나가세요. 겨울 햇살이 약하더라도 효과가 있어요. 방법 3. 집안 조명 밝게 하기. 특히 아침 시간에는 집안 조명을 밝게 켜두세요. 방법 4. 광선요법 전용 램프 사용하기. 요즘은 가정용 제품도 많이 나와 있어요. 1만 룩스 정도의 밝기가 적당하죠. 식습관의 힘. 음식이 마음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 아시나요?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 뇌도 음식에서 에너지를 얻거든요. 등 푸른 생선에 많이 들어있는 오메가3이 우울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고등어, 삼치, 연어 같은 생선을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 드세요. 규칙적이고 균형 잡힌 식사. 탄수화물, 단백질, 채소를 골고루 드세요. 뇌에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특히 아침을 거르지 마세요. 통곡물과 신선식품 먹기. 현미밥, 잡곡밥 같은 통곡물이 좋아요. 신선한 과일과 채소도 많이 드세요. 가공식품은 줄이기. 라면, 햄버거, 과자 같은 가공식품은 줄이는 게 좋습니다. 관리 방법 음주 습관 정말 조심하세요. 이건 꼭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술이 우울증을 악화시킨다는 사실 아시나요? 연구 결과를 보면 정말 충격적이에요. 포금하는 사람은 우울증 위험이 2에서 4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알코올 중독 환자의 44%가 우울증을 함께 앓고 있다고 해요. 특히 혼자 사시는 시니어 분들 중에 외로움을 술로 달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한잔하면 기분이 나아지잖아. 맞아요, 일시적으로는 그래요. 하지만 술은 우리 뇌의 기분 조절 기능을 떨어뜨려요. 결국 우울증을 더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생기는 거죠. 절주가 답입니다. 가능하면 끊으시는 게 가장 좋고 힘드시면 최소한으로 줄이세요. 관리 방법 운동과 사회활동하기. 가벼운 운동의 놀라운 효과. 운동이 항우울제만큼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무리한 운동은 필요 없어요. 하루 30분 정도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특히 오전 시간에 햇빛을 받으면서 걷는 게 가장 좋아요. 광선요법 효과와 운동 효과를 동시에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사람을 만나세요. 혼자 계시면 우울증이 더 심해져요. 노인정, 복지관, 종교활동, 취미 모임 등 어디든 좋아요. 정기적으로 사람들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정부가 제공하는 실제 지원 제도.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때는 정부 지원을 활용하세요. 첫 번째, 노인 우울증 무료 검진.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무료로 우울증 검진을 받을 수 있어요. 가까운 보건소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문의하세요. 두 번째, 정신건강복지센터 1577-0199에 전화하세요. 전국 각 지역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어요. 무료 상담과 치료 연계를 해주죠. 집에 직접 방문해서 상담도 해줘요. 세 번째,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393에 전화하세요. 24시간 운영되는 상담 전화예요. 정말 힘들 때, 밤에 잠 못 이루실 때 언제든 전화하세요. 전문 상담사가 이야기를 들어드려요. 네 번째, 노인 돌봄 서비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안부를 확인하고 도움을 드리는 서비스예요.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돼요. 다섯 번째,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 저소득층 어르신들은 우울증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건강보험 적용도 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치료받으세요. 정부가 더 해야 할 일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부족한 점도 많아요. 검진 대상 확대. 지금은 70세 이상만 무료 검진 대상인데 50대부터 정기 검진이 필요해요. 찾아가는 서비스 강화. 혼자 사시는 분들은 센터에 가는 것조차 힘드실 수 있어요. 직접 찾아가는 시스템이 더 확대돼야 하죠. 치료비 지원 확대. 우울증 치료를 받으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더 확대해야 합니다. 전문 인력 확충.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있어도 전문 인력이 부족해요. 특히 시니어 우울증 전문가가 더 필요하죠. 인식 개선 캠페인. 우울증은 마음이 약해서 생기는 게 아니다. 치료받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이런 인식을 개선하는 캠페인이 필요해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겨울에 마음이 가라앉는 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건 나약함이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살펴보는 것, 그게 진짜 건강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는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힘들면 1393에 전화하세요. 가까운 정신건강복지센터 1577-0199에 연락하세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아침에 커튼을 여세요. 오전에 산책을 나가세요. 사람들을 만나세요. 균형 잡힌 식사를 하세요. 술은 줄이세요. 겨울은 춥고 해도 짧지만 봄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 마음의 봄도 반드시 올 거예요. 함께 이겨내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 겨울을 함께 이겨내요.